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조선시대의 사건과 수사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양반이 처녀를 겁간한 일에 대한 조선시대의 수사와 그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상도 땅 웅천에 사는 이창범은 그 일대를 휘어잡고 있는 양반 세도가의 자식으로 사납고 악랄한 자였다. 양반의 피를 받아서 그런지 생긴 것은 멀쩡하게 잘생겼다. 겉모습만 본 여인들이 녀석의 외모에 반하여 때로 혹하기도 했지만 한열흘만 그를 겪어보면 넌더리를 냈다. 녀석은 몸매는 호리호리했지만 키가 오척단신이라 작았다. 덩치가 작아서 쥐방울만 한 것이 제 아버지의 권세만 믿고는 천방지축 휘젓고 다니면서 제 마음에 안 들면 선불 맞은 멧돼지처럼 아무나 물고 지저대며 난리를 부렸다. 이 미치고 썩어빠진 개망나니 앞에는 남녀 상한호소의 구분이 있을 턱이 없었다. 쌀의 기밥만 처먹고 컸는지 아무나 보고 반말짓거리인데다가 집안의 여종이나 집 밖의 여염집 처녀나 남의 집 부녀 가릴 것 없이 폐륜을 저질렀다. 한 보름만 지나면 같이 있던 여인에게 실증을 느꼈고 그러면 버리고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다녔다. 그럴 때면 인근 백리 근방의 여자란 여자는 노소 미추를 막론하고 다 이 거지 같은 놈의 사냥감이 되었다. 동네 사람인들 이 꼴을 왜 그냥 보고만 있겠는가. 속에서 불이 났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있는 소작농과 밭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끌려가서 죽도록 곤장까지 맞는 판이니 끓어오르는 우라를 참느라 속만 푹푹 썩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창범은 집안의 허드렛 일을 거들어주러 온 기단의 어미를 보고 모처럼 때를 만났다고 쾌재를 불렀다. 기단은 과부인 제 어미와 단둘이만 단출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니 집에 혼자 있을 것이 틀림없었고 이건 절호의 기회였다. 그야말로 회가동하고 음심이 발천하는 일이었다. 그동안 꽃 같은 기단의 모습을 보며 속 태운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번 기회에 이걸 그냥 창범은 쟁걸음으로 기단의 집으로 향했다. 제 놈이 그래도 인간 같으면 멀건 대낮을 피해야 마땅하건만 워낙 음탕한 마음이 앞서니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었다. 늘 하던 대로 일을 치르고 나서 돈푼이나 쥐어주고 사탕 발림하면 어차피 제 계집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기단의 집에 도착하니 대추나무에 달라붙은 매미 소리가 낭자한데 방문을 열어놓은 채 기단은 낮잠에 빠져 있었다. 한여름이라 기단이 걸친 것이라곤 삼배 치마 저고리 하나뿐인데 그나마 흐르는 땀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적당히 살이 오른 허벅지는 거의 드러나 있었고 뽀얀 젖가슴은 고개를 조금만 내밀어도 다 보일 것만 같았다. 참말로 미치고 팔딱 뛸 정도로 고혹적이라 창범의 숨소리가 자연히 거칠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창범은 냅다 기단의 배 위에 올라타서 치만 말기부터 푼 뒤 비비고 당기며 그렇게 일을 벌였다. 순간 놀라서 잠에서 깬 기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으니 사람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다. 그러자 동네가 소란해지며 무슨 일인가 하고 이웃 사람들이 달려왔다. 나중에 경상가명에서 이웃 사람들의 진술을 듣고 기록한 문서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다. 창범이 기단의 배 위에 걸터 앉았고 방 안으로 두 개의 머리가 들락날락했는데 이웃 사람들이 온 것을 본 창범이 누나를 부라리고 고함을 치면서 손을 저어 나가라고 했으며 기단은 창범의 아래에 눌린 채 온몸을 흔들면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아무튼 집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후안이 두려워 감히 나서서 말리지는 못하고 저희들끼리 수군거리며 욕을 해댔다. 그러니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전후 사정으로 보아 강간으로까지 가지는 못했을 것이었다.
어쨌든 창범이는 실속 없이 색적만 잔뜩 소비하고 남만 깎인 채 돌아갔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보통 때와는 달리 창범이 투덜거리며 일어나서는 돌아가자 조금 있다가 기단도 일어났다고 했다. 일어난 기단은 의외로 침착했다. 몇 번 훌쩍거리더니 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는 배틀에 앉아 여느 때처럼 철거덕거리며 배를 짰다. 모친이 돌아오기 얼마 전에 배틀에서 일어나더니 저녁밥을 지어서는 모친이 돌아오자 같이 먹었다. 상황이 그런지라 이웃에서 귀를 기울여 봤으나 기단의 집은 여느 때처럼 고즈넉하다 못해 적적했다. 이웃 사람들은 큰 소리가 나지 않은 것을 보고 낮에 일어난 일을 기단이 제 어머니께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일이 묘하게 흘러갔다. 새벽부터 창범의 처가 와서는 삽작 앞에서 패악을 부렸기 때문이다. 내 인연, 여우 같은 년이 어디다 꼬리를 치느냐? 못된 암캐 같으니 그런다고 내가 팔자를 고쳐 양반첩이 될 줄 아느냐?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기단을 손가락질하며 쑥덕거렸다. 기단의 모친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제 낮에 벌어진 일에 관해서 듣고는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끙끙 앓고 있는 사이에 기단이 목매어 자진했다. 이웃 사람들이 관아에 알렸고 경상가명은 창범을 강간미수죄로 구속하고는 형조에 보고했다. 형조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경상가명의 판결이 부당함을 정조대왕께 상주했다. 창범은 양반이고 기단은 평민 여인이니 세도를 가진 양반의 상녀가늠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무더운 여름이니 얇은 옷을 입은 연약한 처녀가 방 안에서 잠을 자는데 강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단은 죽기로 저항했으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며 실제로 이웃 사람들이 왔다가 창범의 기세에 눌려 돌아갔으니 그 마음이 빙옥 같고 그 오장이 철석 같다 하더라도 실로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간통이 미수에 그칠 리가 있겠습니까? 창범은 강간행위가 인륜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는 죄를 면해볼 계책을 짠 것이 분명합니다. 기단은 상민의 딸로 몸을 결백하게 갖는 뜻을 알아 자진하여 18세의 꽃다운 나이를 스스로 끝냅니다. 저 멀리 바다 끝에 있는 시골에서 이렇게 탁월한 행실이 있다는 것은 뜻밖의 일입니다. 삼척을 어미하고 원혼을 달래는 도리로 보아 극형을 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창범을 엄중히 형문하여 자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정조대왕께서 이 사건에 관해 교서를 내리셨다. 양반이 세도를 믿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 처녀를 제 뜻대로 겁탈하여 마침내 살육에 이르게 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당일의 행동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대낮에 사람들이 흔히 바라보이는 곳에서 그토록 벼락 맞을 짓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그 아내까지 와서 패악을 부렸으니 그 무도함은 이를 데가 없다. 이른바 양반이란 자가 평민보다도 못하니 마땅히 조사를 엄하게 하여 자백을 받고 급히 중벽으로 처단하여 죽은 기단의 원혼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 사람을 죽이느냐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강간이 기수냐 아니면 미수냐 하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성급히 단안을 낸다는 것은 깊이 심리하는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경상가명에서는 하려고 했다는 말을 근거로 강간의 미수를 주장하고 형조에서는 배 위에 걸터 앉았다는 말을 근거로 하여 강간의 기수를 주장했다. 두 가지 의견이 각각 일리가 있지만 내 뜻은 그렇지 않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기단은 시골의 18세 난 아이인데 강제로 겁탈당하는 것이 치욕임을 알고 있었다.
죽기를 작정하고 버티는데 오척단신인 창범의 작은 체구로 이를 성사할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사람들이 모여 창범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수군거리고 있지 않았는가? 따라서 형조의 강간 기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경상가명에서 올린 도계를 보면 배를 짜고 밥을 지었으니 처음에는 꼭 죽을 마음이 없었다가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고 창범의 처가 행패를 부린 뒤에서야 비로소 부끄러워 목숨을 버렸다. 고했으니 이는 무슨 근거에서 비롯된 논리인가? 강간 당일에 자살하려다 목에 맨 줄이 풀어져 실패한 것을 이웃의 최와 김 두 여인이 분명히 입증하고 있으니 죽으려는 결심은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겁간당할 때 이미 작정했던 것이다. 그녀가 배를 짜고 저녁밥을 지은 것은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호러미가 걱정하는 것을 두려워한 효성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이로 보아 형조 판서는 강간이 미수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극형에 처할 마음만 급하여 강간으로 몰았으니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밝혀내는 도리에 어긋났으며 그저 기단의 정조만 더럽힌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경상도 관찰사도 기단의 자살을 본래의 뜻이 아니라 동네 사람의 손가락질에 쫓겨서 한 것처럼 모는 것은 정절을 중시하는 한 여인의 고둠을 훼손시키는 것이라 경솔함이 있다. 전에도 여인의 정절을 포상하고 죄도 감경한 예가 있으니 지금 이미 적용한 예에 따르는 것은 준비된 일이라 하겠다. 기단에 대해서는 그 집의 모든 세와 역을 면해주며 그 절개를 표창하여 집 앞에 정문을 세워주고 창범에 대해서는 죽음의 죄를 감해주어 유배를 보내되 이런 자는 장형을 어미하여 원지방으로 보내지 않으면 양가의 여자들이 어찌 그 몸을 지키는 일이 용이하겠는가? 유배를 보내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엄한 장형으로 창범을 다스리고 그 유배지를 함경도의 북쪽 끝 깊은 오지로 정하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